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돈이 없지? 왜 나에게만 이런 그지 같은 일들이 반복될까? 마음 공부를 해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롭지? 평생 고통받다 죽을 저주받은 팔자인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현실은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남 탓, 팔자 탓 할 거 없어요. 내 무의식에 설정된 세팅 그대로 이 현실이 출력되어지는 게 우주의 원리예요. 무의식이 컴퓨터 본체라면 현실은 모니터입니다. 본체 하드웨어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꾸지 않고 모니터 화면만 닦는다고 해서 출력되는 장면이 바뀔까요? 우주는 선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치 판단도 없이 오직 여러분이 내뿜는 에너지에 공명할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고 나면 내 무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이 진리를 다시는 의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의식이 왜 현실의 거울인지, 그 원리를 역이용해서 현실 장면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2번 차크라가 무너져 있어서 수치심과 열등감, 비교의식에 힘든 분들을 위한 솔루션에다가 살 빼는 방법까지 아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이어서 더 강력해진 무의식 정화 과제도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설명해 볼게요.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무의식 분야의 대가죠. 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내 안의 무의식을 제대로 마주하고 정화하지 못하면 평생을 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묶여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살면서 내 팔자는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환경과 운만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제 방식대로 아주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제 영상 뒤로 갈수록 치트키 엄청 방출되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깨닫고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 필터가 씌워져 있습니다. 조금 섬뜩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무의식 속 인격에 빙의된 채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끼고 있는 이 필터가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내 현실의 색채가 결정되는 원리예요. 이 필터는 몸의 주인인 의식이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매일 바뀌기도 하고 길게는 10년 단위로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주에서 말하는 대운의 핵심이에요. 10년마다 내 무의식의 기본 세팅값 자체가 통째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에는 인생이 흔들리는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오래된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갑자기 이사를 가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필터를 끼우기 위해서 이 기존의 판을 흔드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소름 돋는 건요, 이 필터 변경이 내 몸의 주인인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필터는 무의식에서 올려주는 자동 현실 선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현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실 거예요. 현실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보면 이 현실이 그저 저절로 무작위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현실은 그저 내 무의식을 그대로 비춰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 현실은 자동으로 상영되는 영화가 아니라 내 무의식이 대본을 쓰고 내가 주연을 맡는 영화다. 내가 영화 속에서 깨어나서 난 주연일 뿐이다가 아니라 나는 감독이었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이 영화 속에서 불행한 피해자 역할만 계속하게 된다. 내 현실은 무의식의 거울일 뿐이다. 이 내용을 여러 번 들으시고 골수에 새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이 영화의 대본을 수정할 힘이 없어요. 눈에 씌워지는 자동 필터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운명과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운명이 피해자가 되어 눈에 씌워진 필터가 보여주는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죠. 운명의 피해자이자 영화의 캐릭터는 힘들 때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묻습니다. 근데 감독의 시점에서는요, 질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이런 장면을 연출했을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부분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칼융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실을 보면서 내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제 소름 돋는 사례를 들어서 현실이 내 무의식을 어떻게 정확하게 미러링 해주는지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도 봄을 많이 케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의식은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파수를 우주에 발산하는 송신기이기도 해요. 만약에 1번 차크라에 정체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두려움이라는 필터가 자동으로 입혀져요. 또 2번 차크라에 정체된 수치심과 열등감이라는 데이터가 활성되면 우리 몸은 그 주파수를 우주 공간으로 계속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내면 인격이 살고 있다면 세상의 공포스러운 일, 범죄, 재난과 같은 일들만 내 레이더에 자주 잡히고요. 내 안에 수치스러워하는 내면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면 수치스러운 일을 자주 마주하게 돼요. 타인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든지 자꾸 살이 쪄서 나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든지요. 내 안에 내가 태어나서 부모를 힘들게 했다는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벌금 부과되는 일이나 경찰서에 가게 되는 일이 자꾸 생겨요. 무의식과 현실의 관계는 라디오와 같아요. 내 주파수가 101.1이면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방송만 틀어지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 8번째 영상에서 1번 차크라의 증상과 해결법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2번 차크라를 아주 시원하게 해킹해 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어떤 권위자의 이론을 빌려온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저의 경험과 통찰을 근거로 정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저도 제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됐지 싶어서 놀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아마도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지금 그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저의 간절함이 이런 지혜와 통찰을 가져온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지금부터 2번 차크라가 무너져 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징후들을 정리해 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나의 가치를 남들과 비교하며 확인하려고 한다. 2.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다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3.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잡혀있다. 4.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지인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못나 보인다. 5. 어딜 가든 내가 열등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상황이 자꾸 펼쳐진다. 6.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거나 수치스러워지는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 7. 나 자신이 수치스럽고 머저리같이 느껴진다. 8. 내가 못났기 때문에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면서도 좋은 걸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솟구친다. 9. 감정 기복이 극심해서 감정 소모가 크다. 10. 혹은 감정이 완전 메말라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11.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고 지루해서 이성이나 특정 대상, 음식, 쇼핑 등에 집착한다. 12. 머릿속에 생각만 많고 실행한 의지는 부족하다. 13. 먹는 것에 비해 살이 잘 찐다. 특히 하복부와 하체 쪽에 살이 잘 찐다. 14.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방광염, 신장, 골반 주변에 통증이 있다. 15. 남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무시당하는 경험을 자주 한다. 자, 몇 개나 해당되세요? 아,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꽤 계시죠? 사실 이런 에너지 센터들이 그냥 무너지지는 않아요. 어릴 적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때 억누른 감정이 에너지 센터의 불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상처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는지 스스로 해킹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2번 차크라가 무너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정화해 나갔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런 증상이 2번 차크라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정화는 시작돼요. 여러분 정말 운 좋으신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을 진작 알았다면 저의 인생이 좀 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2번 차크라 이제 정화해야겠어. 2번 차크라를 꼭 깨끗하게 만들 거야 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현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펼쳐졌고 그 일들이 저 안에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몸으로 감각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번 차크라의 에너지 센터와 밀접했다는 걸 제가 그냥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어디서 기, 에너지, 차크라 이런 걸 배운 적도 없고 특별히 관심 가져본 적도 없는데 제 몸을 통해서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크라라는 개념을 너무 영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너무 영적이거나 비실용적이거나 제 삶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은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아요. 자, 이해하시기 쉽도록 지금부터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저의 아픈 과거사나 솔직한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힘든 일이에요. 저의 20년 지기 친구도 제가 이런 가정사가 있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제 아픈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아픈 상처와 치부까지 드러내는 건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고단하고 아픈 삶을 치유받으시길 바라거든요. 제가 아니라 제 안의 신성이 그걸 바래요. 저는 유튜브 대본을 쓸 때마다 계속 저의 상처와 아프고 수치스러운 저의 경험들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요. 오늘 영상에서도 단 몇 분이라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의 아픔을 치유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깨알같이 알려드릴 무의식 정화 방법,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방법까지 다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더 막 퍼주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감각이 예민한 편이라 제가 오늘 어떤 주파수의 트랙 위에 서 있는지가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날은 눈을 뜨자마자 기분이 묘하게 찝찝하고 불쾌하더라고요. 어제보다 세상의 채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처럼 주변이 어둡고 탁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 캐릭터가 독에 걸리면 화면이 어두운 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것처럼 제 무의식 속 어떤 부정적인 인격이 제 몸과 정신을 휘감고 있었던 거죠. 그 인격이 내뿜는 낮은 주파수가 저를 그에 걸맞는 낮은 트랙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킨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현실 트랙은 매일 조금씩 이동하고 있어요.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더 풍요롭고 편안한 트랙으로 갈아타고 싶다면 쉴 새 없이 내 주파수를 끌어내리는 그 무의식 속의 인격들을 반드시 정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치트키예요. 내 현실의 트랙을 조정하는 리모컨은 내 에고가 아니라 내 무의식 속 인격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정화 없이는 진정한 끌어당김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분이 유독 찝찝했던 그날에도 평소처럼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지아님 영상만 요즘에 기다린다. 목소리만 들어도 치유가 되고 인생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라고 정성 어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함에 눈물이 글썽거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목소리가 제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감히 깨달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도 이 세상에 널렸는데 내가 뭐를 안다고 감히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봐라 하는 거지? 이런 방법들이 나에게만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괜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설파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열등감이 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제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던 열등감과 수치심이라는 인격이 제 몸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로채버린 순간인 거죠.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 앞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좋다고 자부했던 우리 집이 그날따라 단점만 도드라져 보이고 남의 집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열등감 필터가 제 눈을 가리자마자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제가 만든 영상, 제 유튜브 채널, 심지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나와 관련된 모든 게 형편없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내 생각과 감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올라온다는 걸요. 이럴 때는 100% 그 마음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내면 인격이 내 몸을 휘감고 주도권을 잡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괴로운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때마침 제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댓글 하나가 달렸더라고요. 지아님보다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채널을 보세요 라고 다른 채널을 추천하는 댓글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채널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종류의 댓글이 하필 제가 열등감에 괴로워하던 바로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달린 거예요.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이죠. 이게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실시간 미러링이에요. 현실은 내 무의식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제가 무의식 속에서 난 부족해, 난 자격이 없어, 난 열등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 라는 이 인격에 휩싸이자마자 우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타인과 비교당하는 상황을 제 현실에 정확히 배달해 주었잖아요. 이 우주의 연출력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사실 이 우주는 저를 괴롭히려고 그런 판을 까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열등감을 가슴으로 온전히 마주하고 해방할 수 있도록 완벽한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을 내 내면과 연결해서 보기 시작하면 상황이 객관화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댓글은 제 안에서 스스로 저를 초라하게 여기던 내면 아이를 거울처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댓글을 쓴 분은 제 퀘스트 통과를 돕기 위해서 잠시 출연한 저의 인생의 고마운 엑스트라였던 거죠. 감독의 시점에서 보면 이 시나리오가 아주 선명하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 모두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 얽힘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돕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엄청난 개념인데 오늘 제가 설명을 더 열심히 잘해서 꼭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여튼 그 댓글을 보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어떤 내면 인격이 의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제 몸의 감각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2번 차크라 있는 쪽에서 꿀렁거리는 감각이 느껴졌어요. 이 2번 에너지 센터가 우리 몸의 어디쯤인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근데 제가 느낀 이 감정은 열등감보다는 수치심과 더 관련이 있다는 직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외국 영성 사이트에 가서 2번 차크라를 검색해 봤더니 수치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센터라는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그저 내 몸과 감정 그리고 현실과의 관계를 관찰하면서 얻은 통찰이 대부분 에너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차크라나 기 에너지 공부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관련 책 한 권조차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내 몸을 통해서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이 무의식의 작동 원리와 우주의 원리에 대해 스스로 깨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날 그 댓글을 보고 이 열등감을 일으키는 내면 인격이 어떤 아이일까 궁금해했는데 금방 찾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2번 차크라가 있는 부분에 제 마음의 시선을 계속 두었어요. 저는 이렇게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저의 마음의 시선이 제 내부로 향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무의식 정화, 의식 같은 거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항상 마음 한구석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감각에 가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 혹시 알아들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 깨이신 분이세요. 여튼 그렇게 궁금해하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 어떤 젊은 엄마가 본인의 어린 딸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을 봤어요. 야,
너 물도 제대로 못 들어? 그걸 왜 쏟아? 너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엄마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래? 으휴, 내가 하고 말지. 답답하다 답답해 하면서 아이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그때 제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애써 참았어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식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제 눈앞에 영화가 상영되듯이 한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9살 때였나? 애기였을 때였는데요.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신이 났던 제가 냉장고에서 유리병에 담긴 델몬트 주스인가? 그거를 꺼내서 손님들에게 가져가려다가 그거를 놓치고 말았어요. 당연히 주스병이 깨졌고 바닥에 유리가 산산조각 나서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저에게 이 병신 같은 게 주스병 하나 못 드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 덜 떨어진 것 등등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어린 저를 망신 주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엄마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방에 들어가서 울기만 했던 아이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손님들 앞에서 엄마에게 덜 떨어졌다라는 면박을 들었을 때 그 어린아이는 단순히 창피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존재 자체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 당할 만큼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대한 낙인이 제 무의식에 찍혀버린 거예요. 그 감정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거대하고 아프니까 그 감정을 그냥 억눌려 버렸고 오랜 시간 동안 억눌린 그 감정이 거대한 에너지체가 되어서 제 무의식 속에 하나의 내면 인격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해리된 인격의 정체예요. 이 내면 인격은 제 무의식에 존재하면서 제 현실에서 망신당하는 일들, 수치를 느낄 만한 일들을 계속 불러왔던 거죠. 제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느껴서 흘려보내줄 때까지요. 이런 어릴 때의 양육 환경 덕분에 제 2번 차크라에 엄청난 수치심과 열등감이 심어졌던 거고요. 그날 하루 종일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지금 성인인 제가 아니라 그 아이였던 겁니다. 이 메커니즘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조금만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그때 그 주스병을 깨고 남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낀 아이 인격이 튀어나와서 거봐, 너 역시 덜 떨어졌어. 넌 남들처럼 잘 못하잖아. 라고 속삭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 참 불쌍하고 안 됐죠. 근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기에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면서 우월해지려는 노력을 해왔으니까 오늘날의 나와 내 커리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같이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게 소름 돋고 놀라지 않으세요? 제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른 유튜버와 저를 비교하는 사람을 엑스트라로 넣어주고 제가 수치심을 느끼며 인식하고 있으니까 제 안의 아픈 기억과 거의 일치하는 엄마에게 무시당하는 아이를 제 인상 시나리오에 넣은 게 너무 소름 돋지 않으세요? 영화 대본도 이렇게 쓰면 오버한다고 욕먹을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건 저의 무의식이 밖으로 투사되어 상영된 맞춤형 치유 영화였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화의 시기가 와요. 아, 나 예전에 정말 힘들었었어. 정말 상처받은 유년기 시절을 보냈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 의식에 갇혀 사는 걸 벗어나야 될 때가 와요. 이걸 다른 말로 카르마 해소 타이밍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 생을 거치면서 영혼의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오신 분들이고요. 마침내 이번 생에서 카르마 해소 타이밍을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켜켜이 쌓아둔 해묵은 감정 찌꺼기들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으로 생생하게 느껴서 흘려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원래 본성인 사랑과 풍요의 주파수로 서서히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재현되는 건지 3차원 우리 시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우주 시스템의 원리를 제가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볼게요. 1단계 인식이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나는 부족해, 남들보다 열등해, 수치스러워 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 열등감과 수치심이라는 관념을 찾았잖아요. 이건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던 수치심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2단계 공명이 있었어요. 그 수치심 해시태그가 붙은 파일이 활성화되면 외부 세계에서 그 파일과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집니다.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관심사를 알고 관련 영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그날 저에게 다른 유튜버와 비교하는 댓글, 아이에게 수치 주는 엄마가 끌려온 거고요. 우리 무의식은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이자 주파수 송신기예요. 저의 이번 차크라에 주스병 깨트리고 망신당한 내면 인격이 가지고 있던 그 수치심이라는 데이터가 활성되자마자 제 몸이 그 주파수를, 수치심이라는 주파수를 우주 공간으로 계속 쏘아 올린 겁니다. 그때 저의 주파수가 수치심 101.1에 딱 맞춰진 거예요. 이 우주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공명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제가 수치심 주파수를 쏘니까 그 주파수 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장면들을 제 인생의 영화 시나리오 안으로 끌어당겨서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상상하고 원하는 게 끌려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무의식과 결맞음이 일어나는 일이 끌어당겨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어도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고 정교하게 내 상처와 유사한 일들이 끌어당겨져 올 수 있는 건지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 기억 속에 주스병 깨던 장면이랑 똑같은 엄마의 윽박지름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행답은 양자 얽힘과 동시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 저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치심이라는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우주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해시태그가 달린 모든 상황이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겁니다. 이 비유 괜찮았나요? 저의 영혼이 나 이제 수치심 이 상처 지우고 싶어 라고 강력하게 의도했기 때문에 우주가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저의 기억, 주스병 사건과 감정적 밀도가 가장 비슷한 사건을 우선순위로 노출시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관심사를 읽고 추천 영상을 띄우는 것보다 수만 배 더 정교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화를 하면 할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화 초보 시절이나 내 무의식에 어떤 감정 찌꺼기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무지랭이 시절에는 에너지가 너무 탁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있으니까 그저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 정도로 뭉뚱그려진 사건들만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 내면이 맑아질수록 주파수가 선명해집니다. 정화 전에 주파수가 탁할 때는 그 낮은 대역 주파수의 일들이 뭉뚱그려져 일어난다면 정화 후에 주파수가 높아지고 선명해지면 우주는 자, 네가 가진 데이터가 딱 이거지?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정교한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옛날 기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주가 이게 네 이번 차크라에 들어있는 이 상처야 라고 친절하게 자막까지 달아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저의 일상 자체가 무의식 속 상처를 보여주는 커스텀 영화관 그 자체예요. 우주가 제가 그 기억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끔 외부 상황으로 힌트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현실을 보면서 내 무의식을 치유하실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는 하루 보내시라고 클로징 멘트 하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주파수가 조금씩 변조돼요. 만약 내가 짜증나고 그지같은 외부 상황에만 집중하면서 남 탓하고 회사 탓하고 동료 탓하고 가족들 탓하면서 나를 현실의 피해자로만 규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든 지켜보는 위치에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이 얘기도 정말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제 내면의 수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운 나를 느끼면 진짜 수치스러워질까봐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원하는 걸 끌어당길 능력이 충분하다 라고 거짓 확언을 하면서 에고의 방어막만 치고 있었다면 우주는 저를 더 깨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충격요법을 썼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듣는다던가 사람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등이요. 제가 주인공이 돼서 수치심을 직접 겪는 사건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이미 내 안에 수치심이 올라왔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내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내 존재를 타격할 일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가 지켜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 주파수를 관찰자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는 굳이 저에게 직접 수치를 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 네가 느끼고 있는 이 상처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제3자의 모습으로 상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깨닫고 며칠을 신기했거든요. 제가 무의식 정화하기 전에 제 인생이 그냥 그야말로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혀를 내두르면서 너의 인생은 정말 스펙타클하고 박복하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겪으시는 일 웬만한 건 저도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드라마틱한 사건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주파수를 높인 사람들의 특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의 아바타가 직접 체험하면서 무의식 속 감정 쓰레기들을 직접 치웠다면 이제는 체험까지 할 필요도 없이 관찰만 하면서도 저의 무의식 속 아픈 기억들과 내면 인격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거죠. 주파수가 올라가면 현실의 시나리오가 훨씬 편안한 쪽으로 변한다는 게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무의식 정화 전에 저의 인생 시나리오가 돌바닥에서 맨몸으로 구르는 캐릭터였다면 지금은 편안한 세단을 타고 가면서 이 세상사를 구경하고 있는 캐릭터로 변한 거죠. 진짜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무의식 정화 전의 저 주파수에서는요, 고통을 직접 겪으면서 온몸으로 깨져야 돼요. 생존 모드이기 때문이에요. 무의식 정화 후의 고주파수에서는요, 타인의 모습이나 징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읽고 내면에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통찰 모드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오늘 내용의 보너스 같은 개념인데요. 제가 그 수치심에 괴로워하고 있는 내면 인격을 만났을 때 그 내면 인격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봐줄 때까지 너를 계속 수치스럽게 만들 거야. 계속 열등하게 만들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들 거야. 계속 살찌게 만들어서 수치스럽게 만들 거야. 나 좀 봐줘. 그러니까 이제 나 좀 꺼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원리예요. 또한 수치심은 자신을 노출하고 싶지 않게 만들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나를 숨겨야 된다라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 몸은 물리적인 부피를 키워서 외부 세계와 나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지방층이 감정적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에너지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요. 저도 요즘 살이 자꾸만 쪄서 고민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수치스러워하는 인격을 정화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군것질이나 간식거리, 먹을 것들이 잘 안 땡겨요. 여전히 생리기간에는 한 번씩 폭주를 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먹을 것을 보고 눈이 막 뒤집히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열등감, 수치심의 필터가 벗겨지니까 이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일, 남의 집과 저희 집을 비교하는 일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아요. 이렇게 무의식 속 내면 인격은 현실 창조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은 무의식에서 쏘아올리는 감정 주파수에 공명하여 펼쳐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아니 도대체 왜 내 의식이 원하고 자주 생각하는 풍요와 평화의 힘은 약하고 하필 상처받은 내면 인격의 주파수가 그렇게 강력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의식 속 상처받은 내면 인격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뭉쳐지면 지능과 주파수를 단독적으로 갖게 돼요. 여러분의 무의식 속의 내면 인격들은 생각과 감정이 수십 년간 한 지점에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에너지 생명체 그 자체인 거예요. 이 내면 인격들은 인격화되어서 인정받고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건 사고를 터뜨려요. 인생의 힘든 일들을 팡팡 가져오고 터뜨리면서 제발 이제 나 좀 봐줘, 나 좀 꺼내줘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진폭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상상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 느끼는 주파수는 잔잔한 물결 같지만 내면 아이가 느끼는 공포, 억울함, 수치심, 분노는 거대한 해일과 같은 진폭을 가져요. 생존과 직결된 감정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무의식은 24시간 방송돼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100억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건 하루에 몇 시간 안 되지만 무의식 속 내면 아이는 24시간 내내 나는 공격당하고 있어, 나는 위험해, 수치스러워 라는 강력한 전파를 쏘고 있어요. 네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시태그와 알고리즘 효과 때문이에요. 우주는 내 무의식에 공명한다는 원칙 기억하시죠? 우주는 그 강력한 수치심의 주파수를 수신하고 그 주파수에 딱 맞는 현실, 살찐 모습, 망신당하는 사건 등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내 안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그 내면 인격이 그대로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똑같은 주파수의 시나리오만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원리들을 다 아셨으니까 이 에너지를 역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의식 속 내면 아이가 그 강력한 주파수로 힘든 현실을 창조해왔고 이제 그 내면 인격을 정화했다면 그 엄청난 에너지의 출력을 어디로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강력한 신성의 창조력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내면 인격들의 힘이 너무 중대해서 그 창조력이 내면 인격들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 사고에만 쓰였던 거죠. 이 내면 인격들이 전부 정화돼서 신성한 창조력만 남는다면 현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대했던 현실 창조 능력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초강력 엔진으로 바뀝니다. 이게 현실 창조, 끌어당김을 하기 전에 무의식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성이 어떻게 무의식의 현실을 창조하는지 충분히 납득하셨을 테니까 무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무의식 정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이 무의식의 원리와 우주의 작동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개인적 경험까지 싹 다 버무려서 이렇게 맛있게 설명해주는 사람 잘 없죠? 제 영상 진짜 도움 많이 되지 않나요? 저 이런 말 할 때 약간 푼수 같고 좀 귀엽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진 이 통찰들을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고 풀어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에고가 얼마나 신이 나서 날뛰는지 나 잘했지, 얼른 칭찬해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에고의 신남이 느껴지세요?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에고를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처럼 응석 부리고 싶어하는 에고를 귀엽게 바라봐주고 다독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에고를 길들이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드린 숙제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3가지 숙제를 드렸잖아요. 오늘 추가 과제를 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내드린 과제를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오늘 추가된 과제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과제 기억하시나요? 한마디로 그 어떤 마음도 버리지 않기였는데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절대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기. 그저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연습하기. 빨리 괜찮아져야 돼, 빨리 평온해져야 돼 라고 억지로 다독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감정은 너무나 정당하고 그럴만하니까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수용해주면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주기. 판단당하고 배척당한 감정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는 이 우주의 원칙을 골수에 새기기. 여기까지가 지난번 1번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억지 긍정에 세뇌되어서 아직도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아, 내가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서 이래. 이런 생각하면 나쁜 일들이 끌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데이터의 결과물입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 정당한 것 그 자체예요. 슬퍼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슬픈 게 당연해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실 속의 나쁜 일은 내가 그 감정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 외면하고 억누를 때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 감정보다 더 위험한 건 억누르는 저항이에요. 지난번에 내드린 두 번째 과제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감정 쓰레기통 노트를 만들어서 검열 없는 배설하기. 왜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적고 그로 인해 느낀 감정과 몸의 감각을 적기. 세 번째 과제였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이것도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일란다 하는 내려놓기 연습하기까지가 지난번 영상에서 드린 과제였는데, 지난번 영상도 제 통찰 핵심만 모아놓은 중요한 영상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여기에 오늘 두 가지 과제를 더 추가해 드릴 건데요. 지금 당장 힘든 마음과 현실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는 치트키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제 클로징 멘트를 삶으로 살아내실 거예요. 제 클로징 멘트가 뭐였죠? 빠잉 하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였죠, 여러분? 오늘도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이 말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면 저의 찐팬 인정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저의 이 클로징 멘트를 매 순간 삶으로 살아내실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외부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는 힘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해요. 양자역학적으로도 관찰자가 에너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파동이 입자로 고정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외부의 그 문제에 집중을 하면 그 문제는 더 단단하게 고정되지만, 시선을 내부로 돌려서 그 고통을 일으키는 무의식을 정화하거나 비판단으로 수용을 해버리면 외부를 묶고 있던 그 에너지의 힘이 서서히 풀리게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건 외부 상황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부 상황이 내 안에 특정 감정이나 기억을 건드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면 그 소리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건드리는 내 안의 두려움과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외부 상황을 건드리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내부에 집중하실 거예요. 오늘 제 영상 내용 전체가 내부가 현실 속 사건들을 어떻게 끌어오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내 무의식과 내 내면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외부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집중을 하시려면 마음속에 화두 하나를 항상 지니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제 치트키인데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품으셔야 될 화두 나갑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지? 입니다. 외부 사건이 터졌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에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어디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지? 라고 질문하세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을 때 남자친구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남자친구에게 연락할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때 느껴지는 버림받은 기분이나 막막함을 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카드값 낼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돈 빌리러 왔다 갔다 하시기 전에 그 초조함을 피하지 말고 몸의 감각으로 그저 느껴주세요. 아, 지금 초조함이 올라왔구나. 이 버림받은 기분이 올라왔구나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수렴돼요. 이거랑 제가 지난번에 드린 과제인 감정 노트 쓰기를 병행하시면 금방 효과를 보실 거예요. 금방 외부 상황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일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치트키를 더 드리려고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에고의 힘을 단번에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가 내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 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던 두 번째 치트키이자 과제였는데 오늘 이것까지 드리면 너무 정보의 과부하가 걸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딱 한 가지 과제로 맞출게요,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 가지고 올 때까지 꾸준하게 해주실 과제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모든 감정은 그럴만하기에 올라오는 것이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바라봐준다. 2번, 감정 쓰레기통 노트에 내 느낌과 몸의 감각을 적기 훈련하기. 3번,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라는 내맡김 훈련하기. 4번, 하루 종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집중하는 훈련.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나 타인에게 가는 시선을 내부로 돌려서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라고 물어보는 훈련하기. 여기까지 잘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고 저의 엄마 또래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달리 제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혼란스러워요? 잠시만 정신줄 놔도 그냥 이 삶의 드라마에 빠져서 돈 더 벌려고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허우적대다가 이번 생 마침표 찍는 사람들이 인류의 대부분인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이번 생에 진짜 나를 찾고자 계획하고 오신 용감한 영혼들인 거예요. 이미 전생에도 여러 번 영성적인 지식을 쌓으셨기에 이번 생에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이해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도 여러분도 내 안에서 진짜 내 집, 내 신성을, 내 참나를 찾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고백할게요. 저도 사실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때때로 힘든 시간들이 와요. 여전히 정화할 감정들이 올라와요. 저라고 항상 참나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회생활하고 혼자 살아가려면 제 스스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서 힘든 순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신성과 하나 되는 상태에 오래 머무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견성체험이라고 하나요? 완전 신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그냥 바보 돼요. 저는 이런 체험을 살면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진짜 꿀잼이거든요. 여튼 저도 여전히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펑펑 울면서 제 신성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하기 싫다. 이 유튜브에서 사이비 사기꾼 얘기 들으면서 이런 메신저 역할 하고 싶지 않다. 나도 사회에서는 꽤나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유튜브에서 사짜, 사기꾼 얘기 들으면서 지구 사람들 중에 1%나 이해할까 말까한 이 마이너리그 중에 마이너인 영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내 전 재산, 내 능력, 내 커리어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그냥 나도 남들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뜻한 사랑받고 구김없이 커서 사회생활 적당히 하고 여가 시간에 치킨 뜯으면서 드라마나 보고 결혼해서 아기 키우고 화목한 가족들 사이에서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혼자 악착같이 살았는데 왜 나는 내 아픈 과거사 들춰내가면서 타인 치유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나는 누가 지켜주냐. 나도 기대고 싶다. 나도 보호받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이런 얘기하면서 폭풍 오열을 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웬 새 한 마리가 공중에 멈춰서서 저희 집 거실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맞추듯이 한참을 그 자리에서 힘겹게 날개짓하면서 멈춰서 있었어요. 여기 사진 첨부할게요.
아니 새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건 제가 여러 번 봤어도 제가 앉아있는 거실 소파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힘든 날갯짓을 하면서 멈춰있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냥 직관으로 아, 내 상위자가 보내줬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죽을까? 아니면 내일 죽을까? 고민하던 그 모든 순간에도, 그리고 며칠 전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오열하던 그날에도 저를 지켜보고 보호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저의 모든 아픔이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힘든 일들이 우주가 나를 억까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메신저로 튜닝하던 거였구나 라는 알미 그냥 알아졌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댓글에서 제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정화가 되는 느낌이라고 하시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저절로 막 들썩이고 트림이 나오는 등의 정화 반응까지 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 영상만 틀어두면 그렇게 잠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상처를 스스로 마주하고 치유를 해왔기 때문에 같은 상처를 가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억눌린 감정 등이 공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눈물이나 몸 반응, 졸림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터져 나오는 거고요. 아마 저의 고달팠던 인생 전체가 저를 메신저로 쓰려는 우주의 긴 훈련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다 퍼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짜 내 집인 참나, 신성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실 때까지 제가 그 통로가 되어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제 진심이 닿았기를, 한 분이라도 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이 여정에 발을 들이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 가지고 올 때까지 제가 오늘 내드린 추가 과제까지 총 4가지 과제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도 외부가 아니라 내 내면에 집중하는 하루 보내세요. 빠잉.